피해자가 조사를 마치더니 바로 가해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아동인 피해자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때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학원 강사였던 피의자가 아동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미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된 상태로 재검사실로 넘어왔습니다. 피해자 A와 피의자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랜덤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몸 사진까지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조금 친해지자 더 많은 사진, 영상, 특정 포즈까지 요구했고 피해자에게는 절대 저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사진과 영상을 휴대폰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급기야 피의자는 부모님에게는 다른 캠프를 간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했고 피해자를 만나 여러 성범죄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촬영 몇 건 정도로만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검사실로 온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그런데 얼마 뒤 피의자의 또 다른 사건이 제 검사실로 왔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앞선 사건과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아동이었고요. 경찰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거 무조건 재수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하드디스크를 다시 확보해서 포렌식한 뒤 자료들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정말 저랑 계장님이랑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보고 또 봤는데 결과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고 여러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피해자까지 확인됐고 결국 10건이 넘는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바로 새로 밝혀진 피해자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학생인 이 피해자가 저에게 피의자와 자신은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였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몸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처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피의자? 당연히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성년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동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믿지만 법에서는 이걸 착취라고 부릅니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성을 도구화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법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이번에 꼭 끊어내야 한다고. 그런데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어딘가 불안한 사람처럼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고 일정이 있으니 빨리 조사를 끝내야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때부터 너무 불안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피해자한테. 원래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미리 안내를 했는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되냐. 피해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장을 봐오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 피해자는 엄청 먼 지역에 사는 학생이었거든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조사를 마치고 다시 피의자와 만나거나 연락하겠구나. 피해자가 조사실을 나간 뒤에 저는 바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피의자 위치 추적해보자고. 왠지 두 사람 오늘 만날 것 같다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예상대로 피해자는 조사가 끝난 뒤에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의자를 만났고 피의자가 피해자와 한참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추가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비장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판사님께 판사님, 피의자에게 이번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난 적이 있는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고 피의자는 너무도 당당하게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날까지 검찰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그런데도 저렇게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요. 결국 피의자는 구속됐고 1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히 강제성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동과 나눈 성적 대화,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촬영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수사 경험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시각 자체를 넓혀주는 경험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결국 이것이 사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수사했던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